1953년 7월 27일 휴전 직후 우리는 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미군이 주는 M1 카빈 소총으로 나라를 지켰죠. 그런데 70년이 지난 2025년 우리는 150억 달러, 우리 돈 22조 원어치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위 방산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 세계는 이미 전쟁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 오늘은 K방산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방산업계에서는 두 거인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4년 만에 주가가 34배 올랐고 올해 3분기까지만 6조 4천억 원을 벌어들였는데요. 반면 KA는 같은 기간 매출이 오히려 22% 줄었습니다. 방산 빅사 중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째, 한화와 KAI는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는가? 둘째, 우리는 왜 세계 4위를 꿈꿀 수 있는가? 셋째, 이게 당신의 국민연금, 당신이 낸 세금, 그리고 당신 손주가 살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그럼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에게 남은 건 폐허뿐이었는데요. 총 한 자루, 총알 한 발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국방비 100%를 미국 원조에 의존했죠. 미군이 주는 M1 카빈 소총, 낡은 탱크, 그걸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 베트남 파병이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그 시절 군대에 가셨다면 M16 소총을 쓰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거였죠. 전투기도 F5, 미국 것이었고요. 탱크도 M48 패튼, 역시 미국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변화가 시작됩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방위산업을 일으키기로 결심한 거죠.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오기 시작했습니다. M16 소총 생산 기술, F5 전투기 조립 기술, 그렇게 하나씩 배워나갔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핵심 기술은 안 주려 했거든요. 1980년대 들어서 우리는 독자 개발을 시도합니다. K1 전차, 미국 기술을 일부 도입했지만 우리 손으로 설계했습니다. 1999년에는 K9 자주포 개발에 성공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 스스로 움직이는 대포입니다. 포탄 하나가 100kg인데 40km 밖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죠.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서울에서 쏘면 인천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 드디어 첫 수출이 시작됩니다. 터키가 K9 자주포를 사겠다고 한 거죠. 우리 무기를 외국이 돈 주고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세계 20위권 밖 방산국가였거든요. 그리고 2022년 역사가 바뀝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요. 폴란드가 긴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바로 옆 나라를 침공했으니까요. 폴란드는 급하게 무기를 사야 했는데 미국 무기는 너무 비쌌고 납기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폴란드가 선택한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K9 자주포 648대, K2 전차 360대, FA50 전투기 48대, 총 20조 원 규모 계약을 맺은 겁니다. 2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강남 아파트 33평을 2만 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네시스 GV80을 28만 대 살 수 있는 돈이고요. 그리고 2024년 우리는 110억 달러를 수출했고 2025년 올해는 150억 달러, 우리 돈 22조 원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0년 만에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이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1953년 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세계 4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당신이 군대 갔을 때 썼던 M16, 미국 것이었죠? 당신 아들은 K2 소총을 썼을 거고요. 10년 후 당신 손주가 군대 가면 K11 복합 소총을 쓸 텐데 이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군대 다녀온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한국 방산업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25년 11월 한국 방산업계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웃고 KAI는 고민합니다. 같은 방산회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 회사는 지난 4년간 주가가 34배 올랐습니다. 2021년에 10만 원 투자했으면 지금 340만 원이 됐다는 거죠.
매출은 5조 5천억 원에서 11조 2천억 원으로 2배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2,771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으로 6배 늘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만 봐도 매출 6조 4천억 원, 전년 대비 146% 급증한 겁니다. 한화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상무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공 방공 미사일 이런 무기들을 만드는데요. 특히 K9 자주포가 효자입니다. 폴란드에만 648대를 파는데 이게 우리 육군 전체 K9 자주포의 2배가 넘는 양이거든요. 호주, 터키, 인도, 에스토니아 등 1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더 대단합니다. 폴란드와 1차로 180대, 2차로 180대, 총 360대 계약을 맺었는데요. 2차 계약 금액만 67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입니다. 9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강남 아파트 33평을 9천 채 살 수 있는 돈이죠. 그리고 재밌는 건 2차 계약부터는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로열티도 받고 부품 공급으로도 계속 돈을 버는 거죠. 3차, 4차 추가 계약도 기대되고요. 반면 K는 어떨까요? 매출은 2조 5천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으로 늘긴 했는데 한화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주가는 4년간 2.5배 올랐습니다. 한화의 13분의 1이죠. 더 심각한 건 올해 3분기 실적입니다. 매출 7,0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6%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602억 원으로 21.1% 줄었습니다. 방산 빅사 중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K는 이는 FA50 경공격기를 만듭니다. 폴란드에 48대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한화의 K9이나 K2만큼 큰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KF-21 보라매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개발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수출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2025년 현재 대표가 공백입니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수주 전쟁에서도 계속 지고 있고요. 폴란드가 좋은 거래처가 됐는데 정작 K는 AI는 FA50 48대로 끝났습니다. 하나는 수백 대씩 팔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겁니다. 둘 다 방산회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전투기가 전차나 자주포보다 나쁜 무기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시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상무기를 팔고 KAI는 공중무기를 팔죠. 그런데 지금 세계 시장에서 필요한 건 당장 쓸 수 있는 지상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하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땅에서 싸우는 전차, 자주포,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의 K9와 K2가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폴란드가 자국의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빈자리를 한국 K2로 채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한화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 기술이 있는 걸까요? K9 자주포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냐면요. 1분에 6발을 쏩니다. 포탄 한 발이 100kg인데도 말이죠. 쏘는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쏘고 나서 도망가는 속도가 시속 67km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속도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K9이 얼마나 활약했는지 아세요? 러시아군 포로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K9은 쏘자마자 도망가서 반격할 틈이 없다 라고요. 보통 자주포는 쏘면 위치가 노출됩니다. 그럼 적이 반격하죠. 그런데 K9은 6발 쏘고 30초 안에 1km를 도망갑니다. 적이 반격하려고 하면 이미 자리를 뜬 거죠. 그럼 다른 나라 자주포는 어떨까요? 미국 팰러딘이 있습니다. 성능은 좋은데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1대에 80억 원이거든요. 러시아 MSTA라는 자주포도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고장이 잦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자주포들이 고장으로 버려진 게 한두 대가 아니죠. K9는 어떨까요? 성능은 미국 팰러딘급인데 가격은 한 대 50억 원입니다. 러시아 것보다는 비싸지만 미국 것보다 훨씬 싸죠. 거기다 고장도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납기입니다. 미국 무기는 주문하면 5년 기다려야 하는데요. K9는 2년에서 3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처럼 급한 나라한테는 이게 결정적이었죠. K2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차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세계 최초로 자동 변속기를 단 전차입니다. 쉽게 말해 운전하기 쉬운 전차라는 거죠. 보통 전차는 수동 변속기라 운전이 어렵습니다. 숙련된 조종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K2는 자동이라 훈련 기간이 짧아도 됩니다. 주포 성능도 뛰어납니다. 120mm 활강포인데 5km/박 목표물을 정확히 맞춥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여의도에서 쏘면 마포대교 건너편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속도도 시속 70km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차죠. 빨리 움직이고 정확하게 쏘고 운전하기 쉽고 여기에 가격까지 적당합니다. 이런 기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당신이 낸 세금입니다. K9 개발 비용이 2조 원 들어갔는데요. 지금까지 수출한 금액이 10조 원입니다. 5배 환원된 거죠. K2 전차는 개발비 2조 3천억 원에 수출이 12조 원입니다. 당신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21 보병 전투차, 천공 방공 미사일, 다 우리 기술입니다. 70년 전 총 한 자로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신이 모르는 K방산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세계 방산 시장은 2024년 기준 6,790억 달러, 우리 돈 900조 원 규모입니다. 올림픽 수영장을 돈으로 채운다면 900개를 채울 수 있는 돈이죠. 이 거대한 시장을 놓고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이 경쟁하고 있고 우리는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세계 1위 방산 국가죠.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있고요. F-35 전투기, 에이브람스 전차, 패트리어트 미사일, 다 세계 최고 성능입니다. 그럼 왜 폴란드가 미국 무기를 안 샀을까요? 가격 때문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가 1,200억 원인데요. 우리 FA-50은 400억 원입니다. 3분의 1이죠. 거기다 미국 무기는 주문하면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폴란드처럼 급한 나라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어떨까요? 전통적인 무기 강국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러시아 T-90 전차가 우크라이나에서 수백 대 파괴됐고요. 자주포들도 고장이 잦았습니다. 게다가 서방 제재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싸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론 부족하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방산 강국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물량도 많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전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중국 무기가 실제 전쟁에서 얼마나 잘 싸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규모 전쟁에서 써본 적이 없거든요. 반면 우리 K9는 우크라이나에서 검증됐습니다. 이게 큰 차이죠. 유럽은 또 다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다 성능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고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가 한 대 120억 원인데요. 우리 K2는 85억 원입니다. 거기다 독일은 1년에 20에서 30대 만드는데 한국은 100대 이상 만듭니다. 그럼 우리의 경쟁력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성비입니다. 미국보다 싸고 러시아보다 성능이 좋죠. 둘째, 빠른 납기입니다. 2년에서 3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전 검증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검증된 무기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전투기는 아직 경쟁력이 약합니다. KF-21 보라매가 성공해야 하는데 아직 개발 중이죠. 해군 무기도 부족합니다. 잠수함, 구축함은 아직 수출 실적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 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겁니다.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러시아, 중국 무기는 불안하고 그 중간을 우리가 파고든 거죠. 폴란드, 호주, 사우디, 이집트, 인도 이런 나라들이 우리 고객입니다. 이들은 최고급은 아니어도 믿을 수 있는 무기를 원하거든요. 2030년까지 우리가 세계 4위를 목표로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세계 1위는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인데요. 러시아가 제재로 무너지고 있고
프랑스도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그 틈을 우리가 파고들 수 있습니다. 2025년 150억 달러에서 2030년 200억 달러. 충분히 가능한 목표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당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얘기부터 해볼까요? 당신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 어디에 투자되는지 아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8% 투자돼 있습니다. 평가액만 2조 5천억 원이고요. KAI에도 26% 투자돼 있습니다. 평가액 1조 8천억 원이죠. 그럼 수익률은 어떨까요? 한화는 4년간 주가가 34배 올랐습니다. 2021년에 10만 원 투자했으면 지금 340만 원이 됐을 거고요. 배당금도 4년간 21%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 명이 한 명당 11만 원씩 투자한 셈인데 지금은 그게 37만 원이 됐습니다. 반면 K는 어떨까요? 4년간 주가가 2.5배 올랐습니다. 한화의 13분의 1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한화는 폴란드 계약으로 2030년까지 매출이 확실한데 K는 KF21 개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연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겠죠?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K 구자주포 개발에 세금 2조 원이 들어갔는데요. 지금까지 수출한 금액이 10조 원입니다. 5배 환원된 겁니다. K 이전차는 개발비 2조 3천억 원에 수출이 12조 원이고요. 당신이 낸 세금이 5배가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올까요? 국방비 절감입니다. 우리가 무기를 직접 만들면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싸거든요. 예를 들어 F-35 전투기 한 대가 1,200억 원인데 KF-21이 성공하면 600억 원에 만들 수 있습니다. 100대 사면 6조 원 절약되는 거죠. 그 돈으로 복지를 하든 세금을 낮추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직원이 3,000명입니다. KAI 직원이 5,000명이고요. 그런데 협력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퍼스텍, S&T 모티브, 대한항공 이런 회사들이 다 방산 부품을 만듭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특히 창원, 사천, 진해 이런 지방 도시에 공장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못 느끼지만 이 지역에서는 한화와 KAI가 최대 고용주거든요. 당신 아들이나 손주가 취업할 수도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번째는 국가 위상입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는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폴란드는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보 동맹이 되는 거죠. 폴란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우리는 한국 무기로 나토를 지킬 것이다.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미사일을 사면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가 됐습니다. 이게 외교력입니다. 우리 손주가 살 나라는 강한 나라여야 하는데 방산 수출이 그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화와 KAI 중 어디가 나을까요?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계약으로 2030년까지 매출이 확실하고요. 영업이익률도 15%로 높습니다. 배당금도 꾸준히 늘리고 있고요. 리스크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KA는 어떨까요? 지금은 고전하고 있지만 KF21이 성공하면 반등할 수 있습니다. 주가도 하나보다 저렴하고요. 하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KF21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대표도 공백이고 3분기 실적도 역성장이었거든요. 관련 수혜주도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생산하고요. LIG 넥스원은 유도무기와 레이더를 만듭니다. 퍼스텍은 K9 포탑 부품, S&T 모티브는 변속기를 만들죠. 이런 중소기업들도 하나가 잘 되면 같이 잘 됩니다. 다만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방산주는 변동성이 큰 편이거든요. 전쟁이 나면 오르고 평화가 오면 내리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K방산의 미래는 밝다는 것. 그리고 그게 당신의 연금, 당신의 세금, 당신 손주의 미래와 연결돼 있다는 거죠. 70년 전 우리는 총 한 자로 못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미군이 주는 M1 소총으로 나라를 지켰죠. 당신이 군대 갔을 때는 M16을 썼을 겁니다. 미국 것이었고요. 당신 아들은 K2 소총을 썼을 거고요. 10년 후 당신 손주가 군대 가면 K11을 쓸 겁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기로요. 그리고 2030년 우리는 세계 4위 방산 강국이 될 겁니다.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22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커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고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 위상이 올라가고 당신의 연금 수익도 늘어나는 겁니다. 북한이 해마다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는 세상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강한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거든요. K 방산이 강해지면 우리 손주가 살 나라가 안전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K 방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폴란드 K2 전차 2차분 생산이 시작되고요. K9자주포는 호주의 인도가 완료됩니다. KA는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7년에는 폴란드 현지 K2 공장이 가동되고 한화 매출은 1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8년에는 K9자주포 누적 수출이 2천문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K는 KF-21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2030년 우리는 200억 달러를 수출하고 세계 점유율 6%를 차지하는 세계 4위 방산 강국이 됩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70년 만에 세계 4위까지.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역사고 당신 손주가 살아갈 미래입니다. 우리가 군대 다녀온 게, 세금 낸 게, 이 나라를 위해 일한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이 군대에서 썼던 무기는 무엇이었나요? M16이었나요? K2 소총이었나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